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일반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. 멤버십 영상은 또 따로 제가 올려드릴 예정이고, 오늘 강조드릴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와이드 갈등, 그리고 하나세미텍에 대한 특허에 관련된 내용, 그다음 공매도에 대한 내용 이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에 대한 뭐 긍정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첫 번째는 이 회사의 재무제표 자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.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꼭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, 과거에 잘 나갈 때나 잘 나가지 않을 때나 항상 부채 비율을 상당히 유지해 가면서 20%대죠. 장비 회사가 이러기가 쉽진 않거든요. 근데 이렇게 부채 비율 유지해 가면서 자사주 매입해 가면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공장을 짓거나 증설을 할 때 주주들의 돈을 어떻게 보면 삥 뜯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으면서 가고 있는 점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오너의 마인드, 그리고 대표이사의 어떤 기술력, 그리고 얼마나 잘 책임지고 하고 있냐,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,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에 잘 녹아나고 있으면 조금 힘든 시장이라도 우리가 장기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. 어쨌건 이건 그렇고요.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이제 오늘 이제 한미반도체가 7.8% 정도 상승을 했고요. 반대로 이제 경쟁사인 하나비전의 자회사 하나세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7% 정도까지 빠졌다가 올라왔습니다. 이게 이제 이게 뭐 찌라시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, 하나비전이 급락을 할 때 한미반도체가 급등을 하면서 다른 모양새를 보여줬어요.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, 하나는 하나비전의 이제 그 특허 침해에 대한 게 있고요. 그리고 직원이 넘어가가지고 그거를 그 원래는 2년 동안 그 취업을 하면 안 되는데 경쟁회사에 그걸 취업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2심까지 승소를 받은 상황,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슈가 있었고, 또 하나는 이제 최근 이제 뉴스들 좀 보게 되면은 SK하이닉스에다가 대규모 추가 발주를 한다라는 것들이 오늘 이제 오후에 나왔어요. 근데 이게 어딘지는 몰라요. 대규모 발주를 한다라고 했는데, 그럼 이 대규모 발주를 커버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보면 이게 하나세미텍이냐, 아니면은 ASMPT냐, 아니면은 한미반도체냐, 이거는 사실 몰라요. 모르는데 어쨌건 이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하나세미텍의 420억 규모 한 10대죠. 몇 월대나 10대 정도 될 텐데, 이걸로 이제 지금 오더를 내렸고요. 대규모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한 50대는 돼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, 한미반도체가 또 이제 마이크론에 50대 신규 수주를 했다. 그래서 50대 정도 2,500억 규모이고요.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 확실한 건 뭐냐면은, 일단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HBM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. HBM의 상관구도가 이제 SK하이닉스가 1등, 그 다음에 지금이 뭐, 크게 우열을 가리긴 좀 그렇지만은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 이렇게 있는데,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들어가신 분들 반드시 삼성전자를 같이 비중을 두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, 결국 얘네들이 같이 올라가기에는 나중에 이야기고요. 정말로 이제 HBM 시장이 폭발했을 때, 그리고 정말로 물량이 딸려가지고 없어서 못 팔 때, 그럴 때고, 지금은 이제 그 파이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잘 나갔다가 지금 결국에는 조금 더 발전할 것이냐 아니면 무너질 것이냐, 삼성전자는 이제 잃을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게 좋고, 그 HBM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TC본더고요. TC본더에서 총 3개의 업체가 크게 있는데,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건 한미반도체랑 하나세미텍의 모회사, 하나비전, 이렇게 2개 업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보면은 뭐 자꾸 수정을 했지만은 뭐 읍소했다, SK 하이닉스의 임원이 한미반도체 가서 약간 뭐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, 뭐 이런 뉴스들도 있었고, 최근에 어제죠, 어제 있었고요.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는 제값을 받고 인상을 한다고 했고, 그리고 그 유지 보수하는 그 SK 하이닉스 생산 라인에 딱 밀접하게 유지 보수를 하는 그 직원들도 그냥 빼버렸고, 이런 거 자체가
만약에 이제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막나이 같은 그런 어떤 임원진의 판단, 한메인 반도체가 이게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런데 과거 뭐 2020년, 2021년도부터 해왔던 그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이력들을 봤을 때는 이것이 정말로 약간 도를 지나치는 그런 태도냐, 아니면은 정말 자신감과 뭔가 오히려 거꾸로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냐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다 까보면 되잖아요. 그거를 까보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까가지고 이거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런 것들이 최근 여태까지 반도체 업계에서는 없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어쨌건 그런 상황인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 특허 키프리스의 특허를 보시면은 580개가 있고요. 그 중에서 실용신안, 그다음에 취하한 거, 소멸한 거, 포기한 거, 무효한 거, 거절한 거 이렇게 적용해 보면은 180개가 있습니다. 여기서 본딩에 관한 걸 추가해 볼게요. 추가해 보면은 59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59개에서 여러분들이 특허의 내용을 상세하게 좀 보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제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 너네 이거 베끼면 무조건 소송 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. 그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 청구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청구항과 그 상세 내역을 이게 정말로 개인의 연구원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쓴 특허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한미반도체 일을 갈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진입한다는 건 맞는데 일단은 HBM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추정을 해보니 시간 싸움인 거죠. 누가 빨리 고객이 요청하는 정도의 수량을 납품할 수 있느냐, 정확하게 양껏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, 일간에서는 하나 세미텍에 있는 장비의 수율이 더 좋다. 한미반도체가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캐파 자체가 그 수요를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캐파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.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또 이제 공장이 증설이 돼서 이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캐파가 충분하다는 거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경쟁 업체가 들어오긴 하지만 수량 자체는 한미반도체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경쟁사가 들어오는데 그럼 우리 가격을 조금 싸게 해줄 테니까 가자가 아니라 너네 할 거면 해라. 예를 들어 가지고 그 HBM이 그 장비가 필요한 업체들이 많아요, 엄청. 아니 뭐 수십 개가 됩니다. 그런 기업들이.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조그만 블럭들을 하나 세미텍이 가져가 가지고 덩치를 키울 수 있죠.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본딩을 납품하는 고객이 몇 개 없어요. 다 굵직하단 말이에요. 근데 근데 수요가 부족해요.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재 시스템 그렇지만은 뭐 12단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 또 새로운 장비를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그 레시피를 맞췄던 그 장비 회사에 맞춰갈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은 시간이 중요한데 그걸 레시피를 또 바꾸려면은 연구원들이 엄청 힘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관계 시동인데 이거는 저도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엄청 잘 알지 못하지만은 어, 이 이제 본딩 방식 자체가 마이크론하고 상당히 유사한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가.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장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이제 10년 전에 특허 소송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 패소함으로써 이제 상당히 좀 악연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게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협력을 할 그것을 열어놨다.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걸 쓰면은 SK하이닉스 납품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
너네 이제 할 걸 해라.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SK이닉스와의 그런 액션을 또 철저하게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. 주가를 좀 보게 되면은 공매도를 좀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종목별 공매도에서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좀 얘도 늘고 있는데 많이 안 늘어요. 그래서 기간에서 뭐 1월 18일부터 4월 18일, 물론 3월 31일부터 봐야겠지만은 3월 31일부터 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180만 주입니다. 공매도 180만 주 쳤어요. 근데 하나비전은 3월 31일이 여기니까 손해예요, 지금. 공매도가 손해입니다. 손해고요. 한미도 보시게 되면은 공매도가 손해입니다. 네, 거의 손해예요. 여기서 보시면. 근데 그 공매도 량을 보시게 되면 얼마큼이냐면 510만 주입니다. 500만 주가 지금 물려 있는 거예요.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. 500만 주가 지금 물려 있어요. 그럼 이게 쇼커버링이 나오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20% 정도만 반등이 나오면 쇼커버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전체 시장에 이 500만 주라고 하는데 지금 유통 주식수를 보게 되면은 우리 사주 이런 거 다 빼고 유통 주식수가 4천만 주예요. 4천만 주 중에서 4,100만 주, 4,100만 주 중에서 500만 주가 공매도 쳤어요. 그럼 8분의 1이거든요? 이게 쇼츠 퀴즈 나오면은 난리 나는 겁니다. 이거를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의 골드만삭스가 이제 공매도 주 타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. 예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실적이나 뭐 이런 거는 뭐 돈 내고요. 저는 만약에 이제 부채 비율이 막 80%, 90% 이랬다면은 이게 올라가도 좀 두려움이 있지만 부채 비율이 20%니까 편안하지 않습니까? 이런 게 2022년도, 2021년도, 20년도에도 그랬다. 중요하고 영업이익률은 이게 뭐 45%인데 더 이상 늘어날 게 있냐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강조드린 게 뭐냐면은 매출총 이익률이죠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대 이익이란 말이에요. 최대 이익. 그렇죠? 최대 이익이 얼마큼이냐면은 56%입니다. 그러니까 거의 한 50% 이상은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. 결국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어쨌건 50%까지는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고 500만 주가 지금 공매도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공매도를 얼마나 더 칠 수 있냐? 그렇게 보면은 대차를 봐야 되죠. 대차. 대차를 보면은 오늘 아직 안 나왔지만 총 다 해서 대차가 1100만 주입니다. 그러면은 이제 한 500만 주, 550만 주 정도 더 칠 수 있잖아요. 이거를 다 치면 더 이상 칠 게 없는 거예요. 공매도를. 이 공매도를 아껴 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공매도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. 거의 안 나왔고 다음 주에 좀 봐야겠지만 어쨌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미는 고점에서 엄청 많이 빠졌고요. 반대로 이제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했습니다. 근데 참고를 해서 좀 흐름을 말씀드리면은 한미는 이제 여기 지금 10만 원대, 12만 원대 여기가 이제 하나비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빠졌고요. 시장이 안 좋아서 빠졌고 반등했다가 다시 빠졌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반등이 준다면은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10만 원이 이게 뭐 그냥 뭐 주가가 누가 끌어올려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숏 스케줄가 나오면서 같이 급등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예시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있죠. 이렇게 분봉 차트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은 그냥 상환을 그 특정 창구에서 상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건 요 밴드가 넘어섰기 때문에 다음 주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. 어쨌건 뭐 그 다음 이제 제가
뭐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들, 다른 종목들, 그리고 시황에 대한 내용들, 그거는 따로 제가 영상, 멤버십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, 어쨌건, 만약에 제가 뭐 한미랑 하나를 고른다, 비중을 고른다, 저는 한미 7, 하나, 비전 2,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건, 뭐 하나 비전도 지금 어떻게 성공을 했고, 수율도 좋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그게 이제, 지금은 뭐 그렇지만은 이걸 이제 공장 증설하고선 캐파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충분히 이제 한미를 위협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있지만 추가적으로는 특허에 대한 이슈가 있고 특허를 이제 그냥 쓰는 특허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